안녕하세요. 닥터 CY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나침반만으로도 지도 읽는 법을 배운다고 하죠. 아마도 그런 지도에는 등고선 축척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만이 표시되어 있겠죠. 지도는 여행자의 필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보통 여행지에서 보는 지도에는 등고선보다는 다른 정보가 실려있는 편이 유용합니다. 유적지나 관광지, 숙박시설이나 레스토랑 위치 같은 거 말이죠. 운전자들에게 이제는 내비게이션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도의 이용자가 아닌 지도를 제작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물은 지도입니다. 선거 결과, 도, 시, 군별, 인구, 남녀 비율, 학생의 출석률,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치나 터널 교량의 위치, 상권 분석, 식생도, 토양도, 홍수로 인한 침수 지역 시뮬레이션, 산사태 위험 지역 분석, 피난 경로 분석, GIS를 활용한 다양한 결과물이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두 2차원의 지도에 표현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는 디지털 지도가 저장되어 있겠지만 말이죠. 국제지도제작협회는 지도 제작을 지도의 개념, 생산, 보급 및 연구를 다루는 분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지도 제작, 그리고 지도를 통한 표현, 이는 지도를 제작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이를 카르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지도는 인류 문명의 진화 속에서 그 중심에 있던 것으로 대항해 시대에서는 지도 없이는 배를 띄우지 못했고 항해를 하면서 개척을 했던 새로운 뱃길과 신천지의 모습을 지도로 그렸고 그 지도를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카르토그래피는 단순한 지도 제작 그 이상입니다. 카르토그래피는 소스 데이터의 수집, 평가 및 처리에서 지도의 지정 및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최종 문서의 그리기 및 복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과 니즈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펜과 잉크를 사용한 카르토그래피 또한 독자적으로도 그 길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날의 카르토그래퍼들은 측량 기술, 인공위성과 GPS 기술의 진화, 내비게이션의 활용 등으로 과거와 달리 최신의 컴퓨터 하드웨어 및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터미널에 앉아서 지도를 제작하죠. 카르토그래피는 다이내믹하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과학 기술과 이해하기 쉽고도 세련된 예술적 감각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또한 지도가 어떠한 목적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지도 제작자의 다양한 심층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늘 최종 결과물을 지도로 마무리해야 하는 GIS 분석가는 카르토그래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생산할 지도에 대한 목적과 결과물, 그리고 그 지도를 사용하거나 바라보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산을 하고자 해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대규모 재난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 피난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행정 담당관이 요구하는 바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게 마련이죠.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릴 때에는 몇 가지 룰을 지키며 보다 알기 쉬운 지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 부도에서 보듯 지도에는 일정하게 약속된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들이죠. 물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에 비해 육지는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지도 제작 시대가 되면서 등고선에 주어진 고도값에 따라 3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3차원으로 표현된 지도는 산과 대지, 마을과 도시, 물의 위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지도처럼 바다는 흰색, 육지가 파란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 어긋나게 표시가 되어 있어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물과 육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한참을 들여다봐야 하죠. 이는 잘못 제작된 지도는 아닐지언정 카르토그래피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제작한 지도로 보입니다. 또한 지도 중에는 특정 목적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thematic map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알곤킨 공원의 산지에 있는 호수를 넘나들며 포타주 캠핑을 계획하고 있는데 카누잉 루트가 있는 지도가 있다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생도나 토지 이용도, 도시개발 계획도 등도 thematic map에 해당됩니다. 모든 지도에는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또한 모든 지도는 이 제목에 맞는 해당 범위와 내용이 올바르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마구잡이로 넣거나 관계없는 옆 동네까지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도의 크기에 따라서 표현되는 정보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디지털 지도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에 어느 한 지점을 크게 확대를 할수록 보여지는 정보가 더 많아지도록 세팅이 가능하지만 종이로 만들어진 지도는 그럴 수 없죠. 지도의 지면은 한정적이니까요. 모든 지도에 꼭 북쪽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도의 위가 북쪽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범례와 축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 위의 모든 정보를 함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호 등으로 대신하여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범례이기 때문이죠. GIS 분석을 할 때 범례, 즉 레전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축척 또한 한 점과 또 다른 어느 한 점과의 거리를 알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같은 A4 지면에 제주도를 모두 표시한 지도와 한라산 주변만을 나타낸 지도에서 지면의 1cm와 실제의 거리는 다릅니다. 축척을 표현할 때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거리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축척을 표시한다면 면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분석의 결과물이나 thematic map으로서 깊이나 높이를 표현할 때 색깔이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변화하도록 했다면 그 최저점과 최고점이 무엇인지 범례에 표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해양의 해저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대부분 공학적인 분석, 시뮬레이션 지도를 만들 때에는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수를 표현하는 지도를 만들 때 동그라미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크기를 달리해서 가시적으로 빠르게 인구수를 파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며 같은 크기나 짙은 색깔로 갈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모든 글자는 절대로 겹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에 사용하는 글자의 폰트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너무 화려하게 장식된 폰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지도라면 귀엽게 디자인된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휴먼 예체 폰트로 동해나 서울시청이라는 글자에 사용하기에는 명확한 머뭇거림이 존재합니다. 때때로 공학적인 분석을 한 지도를 논문에서 볼 때 지도의 프레임에 경도, 위도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보는데 사실 경도, 위도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떠한 지도를 제작하건 제작자가 필요한 정보와 관련 기술을 숙지하지 않으면 카르토그래피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도 제작의 의뢰자와 제작자,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카르토그래퍼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